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투자플러스의 임동석입니다. 1월 25일 수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부터 어제까지 이제 설 명절 연휴였습니다. 명절도 어떻게 즐겁게 잘들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두들 좀 편한 마음으로 잘 보내셨으리라 믿고 오늘 순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장 정리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2.34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장 초반에는 좀 더 많이 올랐었는데요. 계속 좀 밀리는 양상을 보이더니 결국에는 한 2포인트 소폭 상승한 채 마쳤고요. 코스닥은 상승분 전량을 반납하면서 하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하락폭 크지 않았습니다. 1포인트 미만으로 제자리 걸음한 약보합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동안 외국인들이 아무래도 뭐 좀 순매수세를 유지를 해주면서 특히 미국계 자금들 또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앙지라고 할 수 있는 유럽계 자금들이 요 며칠 새 우리나라에 좀 꾸준히 투자가 들어오면서 수급적인 면에서 특히 질적인 면에서 좀 개선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 아무래도 우리 증시에는 좀 긍정적인 그런 시그널로 작용을 하는 듯 싶습니다. 투자 심리 호전에 좀 많은 힘을 보태주길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센투자 플러스 여러분의 상담으로 상담 신청으로 또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02-3153-2613번 그리고 문자 상담 013-3366-0110 두 가지 모두 참여 가능하시니까요. 여러분께서 편하신 방법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시면 좀 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증권사 종목 리포트 정리부터 시작합니다. 동양증권의 김동공 대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종목들에 대한 설명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로 신영증권에서 발간한 삼성물산에 관련된 레포트입니다. 투자가 현실화될 임진년이란 제목의 레포트였는데요. 2012년에는 건설과 상사의 변화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상사 부분의 신재생에너지와 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 성과가 2012년 실적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될 전망입니다. 지난 2010년에 수주한 캐나다 온타리오 풍력 태양광 발전 단지 건설 사업이 올해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또한 작년에 인수한 페레럴 페트롤리엄은 생산 유전 8개와 가스전 2개를 보유한 기업으로 상사의 자원 부분 실적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13년에는 올해부터 생산이 본격화될 마다가스카르 니켈 광구의 배당이 실적에 가세할 전망입니다. 두 번째로 건설 부문입니다. 건설 부문은 2011년에 이어 2012년에 해외 사업 확장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민자 발전소를 포함해서 병원, 광산 개발을 중심으로 해외 수주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동사의 올해 해외 수주는 8조 원으로 전년 대비 약 53.8%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회사가 이차례 참여한 쿠웨이트 알주르 북부 발전 담수 프로젝트가 1분기에 있고요. 호주에 진행하고 있는 마이닝 사업 성과가 2분기에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이 밖에 상사 부분의 금융주선, 해외 네트워크 경쟁력을 활용한 건설, 그리고 상사의 시너지 효과가 점차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동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 가치는 총 10.2조 원입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서 삼성물산의 시가총액은 10.9조 원에 불과합니다. 4분기 실적 부진과 그리고 해외 경쟁사 대비 해외 수주 뉴스 흐름의 약화됨에 따라 주가가 좀 부진했습니다. 1분기에는 수주가 가시화될 수 있는 프로젝트, 이제 터키 복합 화력 발전소 그리고 쿠웨이트 IWPP 등이 있고 2분기에 호주 마이닝 사업 그리고 하반기에 다수의 민자 발전 사업을 준비하고 있어 모멘텀에 대해 그동안 떨어졌던 시가총액을 다시 한번 올릴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런 해외 사업 확장에 대한 의구심이 점진적으로 해소가 되면서 신재생 에너지와 자원개발 부문 성과를 반영한 상사 부문 실적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동사의 영업 가치에 대한 재평가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이유를 근거로 목표 주가는 11만 원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동양증권에서 발간한 LG화학에 관련된 레포트입니다. 2012년 상반기 주가 위기 탈출 가능하다라는 제목의 레포트였습니다. 2012년 세계 석유화학 시황 개선의 기대감을 높이는 배경은 낮은 세계 증설 압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석유화학 제품인 에틸렌의 경우 매년 500에서 600만 톤 정도의 신규 수요가 발생이 됩니다. 반면 세계 에틸렌 신규 증설 규모는 2010년 1000만 톤 고점 형성 이후 2012년 214만 톤, 2013년 424만 톤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2012년 세계 수급 상황과 신규 설비에서 생산되는 물량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에 손쉽게 동사를 포함한 기존의 대형 화학업체는 적정한 이익률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2012년 1분기에 관심을 가져야 할 제품은 ABS입니다. ABS의 용도는 가전제품 65%, 그리고 자동차 소재 12%, 건설 소재 7% 등입니다. ABS 마진 및 설비 가동률 흐름은 2011년 하반기 극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ABS 마진이 2011년 11월 초
5달러까지 급락한 이유는 아시아 지역 ABS 가동률이 글로벌 TV 등 완제품 수요 둔화로 인해 50에서 60%로 크게 위축된 것에 기인합니다. 그러나 최근 ABS 마진은 2012년 1월 초에 404달러로 급격히 회복되고 있습니다. TV 등 디스플레이 업체 등의 수요 회복으로 인해 아시아 지역 설비 가동률이 90% 수준으로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ABS 국내 생산 능력은 LG화학이 120만 톤입니다. 동사는 2012년과 2013년에 각각 15만 톤씩 ABS 공장을 증설합니다. 이는 수요 회복과 증설 효과가 동시에 발휘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동사 화학 제품에서 ABS 매출 비중은 17%로 단일 제품으로 가장 높습니다. ABS 마진 및 판매 개선은 화학 부문 실적 터닝 어라운드 가능성을 높여주는 선행지표로 이해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11년 3분기를 단기 바닥으로 정보 소재 부문 실적 회복이 가속화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 번째로 평광판 설비 가동률이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두 번째 3D TV용 리타더 양산 설비가 가동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전기차용 중대형 전지 생산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네 번째로 LCD 글라스 양산 등의 호재가 2012년 상반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모멘텀을 탄다면은 목표 주가 50만 원은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트레이드 증권에서 발간한 STX 엔진에 관련된 레포트입니다. 치열한 수주 경쟁이 예상된다라는 제목의 레포트였습니다. 올해 선박 엔진 수주 경쟁은 매우 치열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난해 국내 조선업체들의 수주 실적은 LNG선, 드릴십, 대형 컨테이너선 중심으로 수주 실적을 달성했으며, 이는 올해 2분기부터 국내 엔진사들의 수주 실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대중공업은 올해 공격적인 수주 전략을 갖고 있으며 부문별 수주 경쟁에서 엔진 부분이 가장 부담이 작은 분야입니다. 따라서 STX 엔진은 올해 매우 치열한 수주 경쟁이 예상되며, 삼성중공업 대우조선의 경우는 종속 엔진 수주 점유율은 과거 80% 수준에서 올해는 약 60% 수준으로 감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치열한 수주 경쟁에서도 STX 엔진의 국내 수주 점유율은 40.3% 높은 점유율이 예상이 됩니다. STX 엔진은 올해 1.4조 원의 수주 실적이 예상되며, 이 중 선박 엔진은 약 7,200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 중 국내 조선업체로부터 약 4천억 원 수준의 종속 엔진 수주가 기대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STX 유럽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OSV 매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STX OSV 주가는 1.4 싱가포르 달러로 상장 당시 0.79 싱가포르 달러에 비해 약 2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경관 수익성으로 인수 고려 업체는 약 20군데에 달하고 있습니다. 매각 주체는 STX 유럽이며, 매각 대금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해 약 8,795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STX 조선해양의 만기 도래 채권은 5,200억 원 수준이며, 이 중 올해 5월 만기 1,000억 원 수준이 아직까지 상환 방법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STX 엔진은 4월에 2,000억 원 규모의 채권 만기가 있습니다. OSV 지분이 현재 계획인 4월경에 매각될 경우 STX 그룹의 유동성 위기가 완화되며, 이는 STX 엔진의 주가 상승폭을 크게 높여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STX OSV 지분이 매각될 경우 구체적인 현금 배분 비율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STX 유럽은 차입금 상환 재원 일부를 남기고 STX 엔진과 STX 조선해양으로 대여금 상환 방식을 통해 현금을 송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STX 엔진 4분기 실적은 매출액 7,640억 원, 영업이익 510억 원으로 전망이 됩니다. 4분기 수주 실적은 4,300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이 중 이라크 디젤 발전 플랜트 수주액은 2,500억 원 수준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4분기 수익성은 6.5% 수준으로 추정이 되며, 3분기 발생된 환평가 손실 200억 원 중 4분기 환평가 환입액은 약 60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런 STX 엔진의 실적 개선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디젤 발전 플랜트 수주와 드릴십 엔진 수주 실적이 늘어나야 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치열한 수주 경쟁 속에서 밝지만은 않은 실적 전망이지만, OSV 매각으로 인한 STX 그룹 리스크가 완화된다면 STX 엔진 33,000원 달성 가능하리라 전망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좀 굵직굵직한 기업들인 삼성물산, LG화학, 그리고 STX 엔진, 자 이렇게 세 종목에 대한 정보를 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꼼꼼히 잘 챙겨보시기 바라고요. 자, 김동공 대리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센투자 플러스 여러분께서 휴일 동안 아무래도 이런저런 궁금증이 더 많이 쌓이셨을 텐데요. 좀 서둘러서 저에게 문자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가급적 많은 종목들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답변을 드릴 두 분은 최병권 센플러스 전문위원 그리고 양순모 센플러스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전화 연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전화 감사합니다. 네, 전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그 옆에 텔레비전을 켜놓으신 것 같은데요. 네. 예, 제가 그 얘기한 소리가 계속 이게 되들려오니까 그 초등학교 때 그 조회하면은 그 운동장에서 막 소리 그 스피커로 되돌려 들리지 않습니까? 네네. 예, 꼭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볼륨 줄여줘서 감사드리고요. 네, 예. 올해도 행복하십시오. 예, 복 많이 받으시고 제가 좀 전에 깜짝 놀랐습니다. 뭐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드렸더니 저하고 예. 목소리가 똑같은 분이 나오셔가지고 다시 생각하니까 제 목소리가 다시 되들리는 거더라고요. 예, 그렇습니까? 예, 제가 좀 바보 같은 구석이 좀 많습니다. 예, 자 오늘 어떤 종목에 대해서 풀어드릴까요? 설 지나고 나서 첫 번째 전화 연결인데요. 네, 제가 바보 같은 짓을 해가지고요. 예. 남을 믿고 저 자신이 실력이 없는 걸 예. 남을 믿고 제가 투자를 했는데요. 아, 예. 제가 2010년도 경에 LG 디스플레이를 900주를 구입해가지고 여태 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90%인데 90%. 예, 앞으로 이 전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비중은 90%고 가격은 얼마 정도에 사셨는지요? 44,000원 정도 됩니다. 44,000원. 아이고, 오늘 뭐 한 28,550원에 끝났으니까 44,000원이면은 22,000원이 절반이요. 거의 한 60%, 한 65% 정도 원금이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한 3분의 1 정도 지금 손실 보고 있는 상황이시군요. 네. 하지만 뭐 LG 그래, 디스플레이 그동안 되게 안 좋긴 했는데 이제 뭐 어느 정도 안 좋은 시기는 이제 좀 마무리되는 거 아닌가 그런 시각들도 있고 보면 좀 다행이다 싶기도 합니다. 그나마. 그래서 다른데 몇 건데 뭐 좀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네. 2만 뭐 9,500원에서 뭐 또 저 절반 팔아락하고 네. 또 뭐 33,000원에서 또 절반 팔아락하고 여러 가지 말이 많고 네. 이래서 저 자신이 위탁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력이 없어서 네.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주변에서 뭐 이런저런 조언들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상당한 시간을 투자하셨는데 뭐 앞으로도 좀 시간은 좀 더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우리 최병원 네. 전문위원님께 이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대응법 현재 뭐 손실이 한 30% 이상 나 있기 때문에 좀 만만한 선택은 아닐 것 같다 싶습니다만 잘 한번 네. 들어보시고 저희 투자 플러스와 함께 하시면서 좀 기간은 걸리더라도 잘 한번 최고의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네, 예. 감사합니다. 일단 오늘 드린 1차 답변에 대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동안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거의 한 2년 동안 주가가 4만 원, 8천 원권까지 있다가 17,000원대까지 떨어지면서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나다시피 했고요. 그런 상황이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디스플레이 업종들의 좀처럼 해소되지 않은 업황이었죠. 물량 과다 공급에다가 재고 소진이 안 되고 또 거기다가 가격 경쟁까지 붙으면서 상황을 악화시키는 상황이 자꾸만 나왔었거든요.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그런 요소들도 이제는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수급이 들어오고 상황을 개선시켜 나가면서 주가가 3만 원을 바라보는 상태가 됐고요. 상당히 좀 좋은 진행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또 추가적인 상승을 한 번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주가라는 게 또 무한정 상승을 할 수만은 없기 때문에 이번 상승이 나올 때 어떤 주가의 진행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더 들고 갈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손실을 보더라도 정리를 좀 해버릴 것인지를 결정 지어야 되는 상황인데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결국 3만 원에서 3만 500원 정도 가격대 선, 요 가격대가 결국 핵심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주가도 많이 올라왔고 3만 원권을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또 떨어져 버릴 것인가가 결정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결정을 짓는 것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최소한 한 1, 2주 이상, 뭐 길게는 좀 한 달까지도 그렇게 진행이 돌파 시도를 계속 할 건데요. 거기서 결국 넘어가면은 더 추가적인 상승세를 기대하시고 그때는 뭐 3만 5천 원이건 4만 원이건 상승을 노리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거기서 결국은 밀려나는 형태의 진행이 나온다라면은
그것은 이 종목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펀더멘탈이 기존의 것보다 많이 떨어진 상태로 이제 더 이상 올라가기 좀 어려운 상황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잘 감안하셔서 대응을 하시고요. 만약에 주가가 그렇게 해서 다시 떨어져 버리게 된다면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대략적으로 26,700원 정도 선입니다. 거기를 깨고 내려가게 되면은 상황이 좀 악화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대응을 하시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로서는 종목이 우량주고 또 매수가가 비록 높으시긴 하지만은 지금 한창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을 좀 잘 기억을 하시면서 우선은 좀 지켜보시는 쪽으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LG 디스플레이 그동안 좀 뭐 장기적으로 어려운 흐름을 보이긴 했었습니다만 항상 이 주가라는 게 뭐 기업 자체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고 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 만한 저력이 있는 회사라면은 반드시 이제 바닥권을 다지고 탈피하는 또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에 대한 기대감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문자 상담 첫 종목은요. 현대 엘리베이터입니다. 13만 6,500원에 20%를 현대 엘리베이터 매입을 해서 갖고 계시는군요. 예, 우선은 그 현대 엘리베이터 차트상으로 본다면은 최근 증시가 많은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아서 다소곳 좀 많이 답답해 하실 걸로 일단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크게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해당 기업이 일단은 그 재무제표가 조금 좋지는 못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최근 상승장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좀 수혜를 받은 그런 모습들이 차트 속에서도 일단은 보여지는 모습이고요. 더불어서 지금 좀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은 주가 계속 반등을 하다가 계속해서 그 다시 되밀리면서 윗꼬리가 이제 만들어지는 이런 패턴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주가가 횡보를 하면서 다시 새로운 가격 레벨권대를 돌입하기 위한 하나의 그 과정 속이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그 실적 악화에 대한 부분은 미리 주가에 미리 희석되어 있는 부분으로 저는 일단 판단이 되어졌기 때문에 주가가 추가 급락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다라고도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좀 보유에 대한 관점을 드리겠지만 우선 회사 내에 일단 실적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좋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손절가는 좀 타이트하게 한 13만 원 선으로 일단 보시고 단기 목표가는 한 15만 한 3천 원 정도권에서 일단은 대응하시는 것을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대우증권입니다. 16,300원에 10%입니다. 예, 증권주 최근에 상당히 좋은 분위기를 가져가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일단은 좀 쉬어가는 자리가 한번 잠깐 나오고 있습니다. 대우증권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투자증권이나 아니면은 또 미래에셋증권, 또 동양증권 같은 이런 굵직굵직한 종목들하고 같이 흐름을 같이 하면서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당분간은 조금 더 상승을 추가로 해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따라서 그대로 보유를 좀 더 하시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본전 가격대가 될 때까지 무조건 들고 가시는 것보다는 시세가 한번 크게 나올 때 매도를 한번 하셨다가 또 밑으로 눌릴 때 다시 한번 재매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단가를 좀 낮춰 가시면은 대응하기가 훨씬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바로 매수가까지 도달하기는 좀 어려운 관계로 요번에 시세가 한번 뽑혀져 나오면서 주가가 뭐 아무래도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치고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날 주가를 일부분을 매도를 하시고 또 다시 눌림목을 줄 때 재차 매수를 해서 뭐 평균 단가를 낮춘다든지 이런 식으로 대응을 가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꽤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요소들이 금융주에 빨리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은 좀 더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니까 추가적으로 홀딩하시면서 중간 대응 한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동아팜텍입니다. 동아팜텍 3만 원에 20% 보유십니다. 예, 최근 상장 동아팜텍의 경우에는 최근 코스닥에 상장된 지 2일밖에 되지 않는 새내기 주식입니다. 물론 그 최근 들어서 그 최근 상장주에 대한 뭐 이런 급등 현상이 좀처럼 이제 나타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새로운 이제 신규주에 일단은 뭐 공모가 이제 몰리면서 좀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선은 저는 공모주에 대한 이런 그 분명히 대박도 있겠지만 물론 좋지 못한 이렇게 공모가가 이제 몰리면서 프리미엄이 상당히 많이 붙어서 그 주가의 위치에 대비한 그 상당히 높은 가격대를 좀 유지하는 이런 주가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를 기울이셔야 된다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초보 트레이더 분들은 좀 저는 접근하는 것을 좀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동아팜테의 경우에는 신규 그 상장 가격이 공모가가 24,000원이었는데요. 오늘 이제 그 고점 37,750원 그리고 오늘의 저가 26,800원으로 본다면은 단 이틀 만에 고가 대비로 저가까지 마이너스 30%를 좀 기록한 종목입니다. 그럼 그만큼 상당히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상당히 큰 종목이다라고 일단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우선은 이제 공모가가 일단 24,000원인데 24,000원 대비로도 지금 현재 주가 대비로 약 15% 정도의 프리미엄이 더 붙어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우선 현재 그 매수가 대비로 한 마이너스 한 8%에서 한 9% 정도 좀 손실폭이 좀 발생이 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오늘은 그 차트의 흐름이 일단은 바닥 구간 어느 이제 밑꼬리를 좀 찍고 이제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된 부분에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흐름을 좀 말씀을 좀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그 신규 처음으로 이렇게 초보 트레이더 분이시라면은 오히려 이 주가가 어느 정도 일정한 부분에 반등이 나왔을 때 좀 매도하는 쪽으로 좀 저는 이견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주가는 한 29,500원 구간대에서는 한번 걸리는 좀 제동이 걸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29,500원 구간대에서는 오히려 초보 트레이더 분이시라면은 비중을 한 5% 남짓 이렇게 좀 보유를 하시면서 좀 가져가시는 전략을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기아차입니다. 기아차를 3만 원에 100% 보유하고 계시다고 좀 매도를 하고 싶으신데 매도가를 잡아달라고 하시는데요. 기아차 3만 원. 수익 많이 나셨네요. 예, 기아차를 3만 원에 갖고 계시면 상당히 오랫동안 들고 가셨고 또 네. 중간에 차익 실현을 하고 싶은 어떤 심리가 좀 많이 생기셨을 것 같은데 그걸 잘 넘어오신 거 참 축하드리고요. 하지만 이제 종목이 좀 기로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 현재 시장이 더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 선에서는 주가가 계속해서 고점을 뚫고 가긴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분석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1월 달 들면서 한국 시장에 대한 현물 순매수 규모만 거의 5조 원대를 넘어서는 대규모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매수가 대부분 시장의 대형주, 삼성전자나 아니면 현대차나 또 포스코 같은 이런 업종을 대표하는 종목들을 사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을 감안했을 때는 시장이 변수가 돼서 또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보유를 좀 더 해보시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요. 하지만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64,000원권 정도를 깨고 내려가게 되면은 추세가 무너지는 거니까 자, 차트 한번 잠깐 보실까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고점을 3개 정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모습이죠. 그러면서 이제 고점 경신이 참 안 나오면서 자꾸만 고점이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저점을 깨게 되면은 다른 여타 화학이나 아니면 조선업종이 걸었던 그런 하락을 겪게 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안 되고 다시 상황이 좋아지고 돌파를 하려면은 증시가 계속 상승세를 타버리면 되겠죠.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은 오히려 최근에 기관들의 매수가 집중적으로 들어오면서 전고점에 바짝 붙어 서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요소들을 봤을 때는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저점을 안 깬다면 일단 보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점을 깬다면 그때는 차익 실현을 하는데 그 기준가가 64,500원 정도 된다는 거. 만약에 거기를 안 깨고 유지가 된다면은 역시 저항 라인은 77,000원부터 8만 원 사이 보시고요. 거기 돌파 나오면은 추가 상승도 나올 수 있다는 거 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오늘 두 번째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화 감사합니다. 예.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라겐나예. 라겐나. 예. 예. 자, 사신 가격과 비중 먼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35,000원에 30%야. 35,000원 30%. 네. 예. 자, 궁금하신 점은요? 아니, 제가 뭐 중국 수일이라고 해서 샀는데 네. 그래도 계속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음. 그래갖고 어떻게 해야 되냐 싶었어요. 예. 뭐 중국 시장에서 상당히 그 고급 시장을 많이 노려가지고 임대료 굉장히 비싼 그 상권에다가 이게 전문 상권, 전문도 상점도 내고 그러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자, 주가 흐름은 조금 요즘 아무래도 좀 그런 기대는 좀 부합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그럼 라겐락에 대해서 앞으로 주가 전망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풀어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우리 양순모 전문가님의 답변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네.
예, 우선은 락앤락 차트를 보면은 증시는 상승하는데 동사의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좀 많이 심란해하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제가 재무제표 락앤락에 대한 그 재무제표를 잠깐 빨리 살펴봤는데요. 지난해에 비해서 크게 우려시되는 부분들은 좀 없어 보입니다. 꼭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를 꼬집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난 그 4분기, 그러니까 이번 4분기에는 좀 예상에 못 미치는 실적이 나올 것이라는 이런 우려감에 일단은 그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는 이런 발생의 이유를 좀 꼬집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 이외의 상황으로는 좀 찾기가 좀 어려운 모습입니다. 오히려 그 락앤락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 플라스틱 밀폐 용기를 국내 1위로 그 생산하는 업체인데, 결국에는 이런 주방용품과 또 이런 전문적인 이런 업체와 또 이제 어느 정도 독점적인 위치가 좀 일단은 가지고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인정을 받은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번 2011년 그 3분기에 대한 이런 매출액이 다소 그 하락한 이유로 일단은 본다면은 유가 불안으로 인해서 그 원자재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 주가에 좀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 외에는 크게 우려시될 부분은 일단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지금 그 락앤락의 경우에는 상장된 지 약 2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런 회사이기 때문에 양호한 실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지 못한다는 점. 그래서 요거에 대한 그 락앤락에 대한 두 가지에 대한 이유를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 성장성 대비, 그리고 동업종 대비로 조금 주가가 고평가되어져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꼬집어서 좀 찾아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자, 우선 주봉상으로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주봉상으로 거래량이 터졌던 2011년 8월달 유럽발 위기가 이제 발생됐을 때 여기 나왔던 요 시점인데, 이 대량의 거래가 이제 발생되어진 이 구간을 돌파를 하질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1월 연초에 들어서 이제 돌파를 하지 못하는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다시 돌파를 하지 못하고 매물 저항에 맞춰서 다시 되밀림 현상이 나타나는 요런 자리다라고 볼 수 있으실 텐데, 지금 현재 차트상으로 본다면은 추가 하락도 일단은 배제는 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결국에는 그 실적적인 부분이나 또 동사의 전망을 봤을 때에는 우선 저는 보유에 대한 이런 관점을 좀 우선 제시를 해드리겠고, 지금의 정황으로 봐서는 이번 2012년 1분기에는 바로 이게 주가가 크게 상승할 것 같은 이런 모습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그 동사가 실행하고 있는 유리 공장에 대한 증설, 이번 해에도 이제 계속 이제 그 가시화되고 있고, 새롭게 이제 공장 가동에 대한 이런 부분, 그리고 중국 시장에 대한 이런 진출, 그리고 또 이번 성수기가 이제 이번 2월, 그러니까 2분기로 일단 넘어가는데, 이런 계절적인 성수기를 탄다면은 오히려 주가는 짧게 보시는 것보다는 길게 보시는 관점. 우선은 실적도 일단은 그렇게 좀 어느 정도 축소는 되지만 계절적 성수기에 들어가면 일단 좀 괜찮아질 것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다만 주가가 무너지더라도 31,000원을 이탈을 하지 않는다는 이런 관점 하에 반등을 지금 현재는 추가 하락이 좀 나오더라도 바로 모색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31,000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목표 주가는 한 38,000원까지 좀 보시는 것으로 좀 제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단기 목표가 38,0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 목표가 38,000원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주가 흐름 자체가 조금 이게 차트를 잘 볼 줄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도 좀 힘이 그렇게 강해 보이지는 않는다는 걸 좀 쉽게 알 수 있네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은 동국 SNC입니다. 동국 SNC 9,000원에 20% 매입하셨습니다. 자, 지금 9,000원이시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물려 계신 상태인데요. 지금 대체적으로 이제 그 동국 SNC 같은 경우에도 장기간 하락세를 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지금 태양광이나 아니면은 풍력 같은 대체에너지 관련주들이 최근에 석유 가격 안정을 찾으면서 아니면은 공급 과잉으로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일본의 원전 폭발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미국과 이란과의 그 긴장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다시 또 고유가 조짐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대체 에너지에 대한 수요 증가도 있고요. 또 공급업체들 간의 치킨 게임으로 인해서 중소업체들의 도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즉 과거에는 수요가 공급을 넘어서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가격 폭락이 나왔던 것이고, 그에 따라서 주가가 급락을 했던 것이지만은
요즘 같은 경우는 그것이 이제 또 도가 지나치다 보니까 이제는 수요가 공급을 넘어서는 아마 그런 또 가격 역전 현상이 조금씩 나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정부의 정책 발표라든지 또 외부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대체에너지 관련주가 움직임을 좀 보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 동국 SNC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모습으로 판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풍력 발전 관련주들이 흐름이 아주 원활하게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최근에 한두 달 정도의 주가 흐름을 보면 바닥을 탈출하려는 조짐이 좀 있어요. 따라서 지금은 그대로 보유를 하시는 전략이 좋겠고요. 여력이 되신다면은 여기쯤에서 추가 매수를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한번 노려볼 만합니다. 하지만 그런 매수는 여유가 되실 때 하시는 것이고 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반등을 하면은 추가분에 대해서는 매도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보유를 일단 말씀드리겠고요. 반등이 6,000원, 5,800원에서 6,000원 정도 나오게 되면은 거기서 저항 라인이 한번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한번 지켜보시고요. 거기서 추가 상승이 안 나온다면은 정리를 하시든가 이렇게 가시는 게 좋겠고, 지금 가격은 매수 내지는 보유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세아제강 보겠습니다. 71,000원에 20%입니다. 예, 우선은 그 최근 들어서 포스코가 일단은 뭐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또 철강 가격이 일단은 그 철강 가격이 이제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감으로 일단 철강주들이 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최근 요즘 오늘 시장에 대한 요거 대비로 시장에 대한 외국인 포트폴리오나 아니면 기관 투자들의 그 포트폴리오를 본다면은 최근 들어서 증권 그리고 철강 화학주에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들고 있다가 오늘에서야 좀 IT 업종과 또 운수 장비 쪽으로 좀 포트폴리오가 좀 이동이 되고 있다는 점을 좀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선 세아제강도 대해서도 좀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물론 그 철강 가격에 대한 이런 그 가격 인상이 될 것이다 이런 이제 기대감으로 주가가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이지만 차트상으로 오늘 강한 이제 윗꼬리를 좀 만들면서 좀 마감한 흐름이 조금 좋지는 못한 모습입니다. 제가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계속해서 이제 주가가 이제 윗꼬리가 이제 만들어지는 시점. 자, 여기 있는 구간대를 계속 이제 윗꼬리를 맞고 그리고 계속해서 85,500원대를 돌파를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제 그 대밀리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주가의 흐름들은 아직까지는 매물에 대한 소화 과정은 아직 매물 과정에 대한 소화는 아직 하지 못했다라는 점입니다. 우선은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졌던 시점으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이 거래량이 터졌던 요게 현재 시점 대비로 윗꼬리가 계속해서 많이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주가가 치고 올라가면은 이 매물에 대한 소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소화 과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드리자면은 거래량이 실리지 못하고 다시 매물대를 뚫고 올라가려니까 계속해서 매물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거죠. 결국에는 지금 현재 주가가 85,500원을 넘는다면은 단기 목표가는 제가 93,000원 혹은 95,000원까지도 제가 상향 조정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85,500원을 돌파를 하더라도 일단은 여기에 대한 이제 거래량이 일단은 반드시 수반이 되어야 된다는 점이고 다만 지금 현재 매수가가 71,000원이기 때문에 다소 좀 여유는 좀 있어 보이십니다. 여기는 그 여유가 좀 있으시기 때문에 우선은 그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요 가격 8만 원 구간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오히려 주가는 한번 85,500원을 다시 뚫고 목표가 한 95,000원까지 올라가시는 걸 한번 좀 고려를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지금 수익이 발생됐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계속해서 밀리거나 아니면 철강 업황이 또 좋지 못한 소식에 또 주가가 흘러내리기 시작한다면은 수익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보존을 못 하시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8만 원 구간대를 이탈을 하시게 될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을 하시고 그러니까 전량 매도는 하지 않더라도 일정 부분을 좀 차익 실현을 하시고 그리고 단기 목표가까지 한번 계속해서 공략을 해보시는 것으로 이렇게 대응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또 문자 상담 종목은요. 조금 전에 김동공 대리가 LG화학에 대해서 증권사에서 이제 관심 많이 두고 있다라는 그런 설명을 초반에 해드렸는데요. 자, 우리 투자자분께서 관심이 있으셨나 봅니다. LG화학을 그럼 사들인다면 얼마에 좀 매수를 하면 좋을지 매수 가격을 잡아달라는 조언을 청해 오셨네요. 자, LG화학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하셨고요. 네. 또 주가가 이렇게 움직일 때 관심을
두셔야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닥을 오랫동안 다지다가 주가가 이제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죠. 연속 양봉이 발생을 하고 바닥 탈출의 조짐이 있고요. 또 외국인들의 대규모 매수가 들어온다는 것은 증시에 훈풍이 불고 있다는 얘기로 해석을 하실 수 있고요. 이런 경우에 접근을 하실 때는 너무 조정을 깊게 기다리시면 매수가 오히려 힘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증시가 막상 움직일 때는 대중들이 원하는 조정이 안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냥 접근을 하시는 편이 나아요. 여러 가지 상황 자체가 좋아졌다 싶으면은 가격이 조금 조정이 나오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실 필요 없고 조금 물리더라도 괜찮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가장 무난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오늘 조정이 한번 나왔는데 내일 추가적인 조정이 조금 더 나온다라면은요. 거기서부터 매수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단기적인 변화가 내가 산 가격보다 좀 더 떨어져 버리면은 좀 속상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기왕이면 한 번에 다 사지 마시고 한 2번이나 3번 정도 나누어서 이렇게 사시면은 더 대응하기가 편리하시고요. 뭐 결국은 사실 큰 자금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그런 부분을 많이 말씀하시고 계시고 저도 역시 그런 부분을 많이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이지만은 결국은요 돈을 벌려면은 하루하루의 움직임이라든지 세세한 움직임을 타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체적인 흐름과 그 다음에 주가가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구간, 그 다음에 뭔가 신호가 들어왔을 때 그때 이 타이밍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대응을 하시면은요 결국 수익은 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조정을 너무 많이 기다리지 마시고 타이밍적으로 한번 잡아 들어가 보시는 쪽으로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이거다 싶을 때는 한 번 정도 또 용기를 내보시는 그런 필요도 있지 않나 싶네요. 투자라는 게 좀 그렇죠. 자, 다음은 덕산 하이메탈입니다. 26,500원에 30%입니다. 네, 우선은 동사의 경우에는 상당히 좀 매력적인 좀 자리에 좀 놓여져 있지 않느냐라고 일단 좀 말씀을 드리고 다만 좀 아쉬운 것이 있다면 좀 매수가가 좀 다소 좀 높으시다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신규로 매수로 들어간다면 저는 24,500원을 기준으로 저는 매수를 좀 권해드리고 싶은 자리이기도 한데요. 지금 비중이 한 30% 정도 이렇게 보유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좀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좀 여유가 있으시다면 한 24,500원 기준으로 좀 매수를 해보시는 걸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로는 우선 그 최근 들어서 아몰레드 시장이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뿐만 아니라 LG 쪽 그리고 현재 아몰레드라는 것은 이제 자체 발광하는 이제 소재로 이제 뭐 LCD에 비해서 이제 그 판이 얇고 그리고 더 밝은 이런 이제 이제 빛을 내는 이제 이런 제품인데요. 지금 최근 들어서 아몰레드 시장에 대한 성장 초기 단계라고 저는 일단은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성장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성장 사이클에 따라서 어느 정도 공장에 대한 투자도 증설도 해야 될 것이고 또 돈이 나가는 부분들도 많겠지만요. 지금 이런 사업이 어느 정도 이제 개발되고 또 성장이 될 것이라는 이런 부분에 본다면은 역시나 미래에 대한 그 가치를 본다면 아직 꾸준하게 아직까지도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덕산 하이메탈이 삼성 디스플레이 쪽과 일단 독점 계약을 원래 운영하던 회사였는데 지금 새로운 신규 경쟁사들이 이제 시장에 들어오면서 이런 독점 체제가 좀 깨지지 않을 것이냐. 그래서 이런 이제 성장성이 좀 둔화될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우려가 좀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우선은 제가 만약에 보더라도 독점적인 계약이 깨지더라도 우선은 덕산 하이메탈은 현재 시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장 경제력이라든지 아니면 기술력에 대한 이런 표본을 본다면은 쉽게 점유율은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빠진다고 하더라도 한 80% 이내에서 좀 유지가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오히려 지금 덕산 하이메탈 같은 경우는 단기 목표가는 제가 좀 짧게 좀 타이트하게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일단 매수가가 좀 높기 때문에 한 27,000원 선까지는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만약에 24,500원대에서 한번 신규 진입을 하면서 평균 단가를 조절을 하신다면은 손절가는 좀 짧게 한 23,500원으로 좀 추매한 물량만 이렇게 좀 손절하는 쪽으로 좀 의견을 좀 잡아드리면서 좀 단기적 관점보다 중기적 관점을 보시고 미래에 좀 투자를 하시라는 이런 의견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오늘 세 번째 전화 연결 또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어때 설 명절은 즐겁게 잘 보내셨습니까? 예, 덕분에 잘 보냈습니다. 예, 맛있는 거 많이 잡수시고 또 올 한 해 건강하게 잘 지내셨기를 또 기대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어떤 종목을 또 풀어드릴까요, 오늘은? 예, 저 인스프리트요. 인스프리트, 가격과 비중은요? 예, 가격은 1,580원이고요. 네.
비중은 50% 정도 됩니다. 비중은 50%. 예. 자, 어떤 점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풀어보면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게 좀 갈만하면 못 가고 계속 이제까지 떨어지다가 요번에 좀 네. 한 달 전서부터 좀 가는 것 같더니 또 다시 또 계속 떨어지네요. 예. 그리고 정말 뭐 올림픽 뭐 수혜주라고도 뭐 말씀도 나오고 그러는데 네. 이거 갈 듯 하더니 계속 못 가는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뭐 주식 투자라는 게 근데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내 맘만큼 이렇게 막 쭉쭉 올라주는 그 주식 만나기가 뭐 평생에 한두 번, 두세 번 만날 수 있을까 말까 한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럼 우리 인스프레트에 대해서 우리 최병건 의원께서 지금 분석을 하셨으니까요. 그 답변을 잘 들어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인스프리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최근에 주가의 흐름이 잠깐 반전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추가적으로 상승을 더 일으킬 만한 모멘텀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업 자체가 지금 최근에 내놓고 있는 실적을 보면은 굉장히 좀 안 좋은 실적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고요. 상장 이후에 등록 이후에 지속적으로 주가의 하락이 나오는 것도 기업의 상황이 계속해서 악화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매출이 작년 대비해서 많이 축소된 상태고요. 특히 순이익 면에서 굉장히 많은 손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기업의 상황 개선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장기간 하락이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또 돌발적으로 갑자기 악재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되는데요. 현재로서는 그런 요소들 때문에 제 생각에는 투자를 다른 좀 더 강한 종목으로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손해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당장 매도를 권해드리진 않겠습니다만은 요번에 1,800원 선까지 올라섰을 때 참 타이밍이 아쉬웠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반등 포인트를 잡고 들어온다면 거기서 저는 매도를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대략적으로 저점이 1,300원에서 1,250원 그 사이에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강력한 에너지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깨고 내려간다면은 이 종목은 앞으로의 상황 자체를 장담하기가 쉽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반드시 위험 관리를 꼭 좀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코스닥의 소형 기업들 같은 경우에 뚜렷한 수익 모델이 없거나 상황적인 부분을 개선시키지 못하면은 결국은 돌발적인 악재가 많이 발생하는 관계로 그 부분에 대한 위험 관리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바로 이어서 전화 연결 또 한번 하고 문자 상담 계속 이어가 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화 감사드리고요. 예, 궁금하신 종목이 어떤 걸까요? 저 LG이노텍이요. LG노텍이요. 요즘 뭐 턴어라운드 확실하게 할 것 같다라고 해서 이 전문가분들이 관심 많이 두는 종목인데요.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요, 네. 73,000원에 사가지고, 네. 75,000원 몇 번 왔어도 안 팔았는데, 요번에 이제 8만원 넘었잖아요. 83,500원 왔는데, 네. 오늘 좀 조정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네. 어떻게 해야 될지, 얼마에 팔아야 될지, 그래서 이제 조언 드리고 싶었어요. 예, 가격하고 비중을 좀 정확히 다시 한번 좀 일러 주시겠습니까? 73,000원에 샀고요. 73,000원. 예, 30%요. 설 연휴 직전에 딱 올라가려고 할 때 그때 사신 건가요? 아니면은 뭐 그 이전에 사서? 아니에요. 오래됐어요. 오래되셨군요. 예. 예. 야, 이거 옛날에 진짜 뭐 힘있게 그냥 올라갈 때는 뭐 그냥 17만, 18만 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인데. 그렇죠. 그 이후로 그냥 아주 지리한 장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때 아마 사셨다가 빼도 박도 못하면서 물리신 분들도 예, 적지 않은 거에 예. 비하면은 굉장히 좀 예. 행운의 그런 좀 행복한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좀 단기적으로 쓰실 자금인지 아니면 좀 시간을 두고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인지 여쭙고 그게 싶은데요. 아니고요. 단기는 아니고요. 네. 만약에 더 갈 수 있다면 길게 볼 수도 있고 네. 또 수익이 낮다 하면은 또 팔을 수도 있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보다 더 나빠질 수 있겠는가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럼 우리 양순모 전문가께 LG노텍 중장기로 투자 가능하신 자금에 대해서 어떤 대응법이 좋을지 답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대응해 보시죠.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우선은 그 저가에 잘 들고 계시면서 이제 그 최근 증시가 많이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좀 꾸준하게 좀 버티신 결과 좀 수익으로 좀 전환이 된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보고 있고요. 근데 최근 들어서 그 대형주 중심의 그 IT주들이 이제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그 시장을 좀 본다면은 미국에 대한 이런 경기 회복에 대한 이런 기대감에 좀 따라서 또
또 이제 기업들의 4분기 실적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이 상당히 호전적으로 나왔다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또 미국 IT 기업들이 양호한 이제 실적 발표에 이제 수혜를 받은 것이 오히려 지금 역으로 오늘 삼성전자도 오늘 신고가를 갱신한 것처럼 이렇게 IT 관련주 쪽으로 좀 많이 넘어온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물론 LG 이노텍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그 LG 이노텍은 지금 이번 4분기 매출액은 지난 3분기 대비로는 약 한 증가는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6.5% 정도 좀 증가가 됐고, 근데 여기서 가장 매출액이 큰 폭으로 큰 것이 바로 모바일 관련 쪽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바일 관련주 쪽으로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좀 괜찮다라고는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근데 하지만 그 LG 이노텍에 대한 동사의 주력 사업부가 이런 모바일 쪽 관련이 아니라 LED 관련주 쪽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초점을 좀 맞추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2012년도까지 결국에는 이런 상반기까지는 영업 적자에 대한 부분을 좀 벗어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기업이 영업을 잘한다라는 이런 부분보다는 그냥 시장이 좀 좋았고 기업에 대한 뭐 IT주들이 좋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에 의해서 좀 주가가 좀 많이 이제 소폭 상승을 한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2012년도에는 그 1분기에 대한 적자 규모에 대해서도 좀 변동성이 좀 높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저는 이익 실현하는 쪽으로 좀 저는 이견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생각하는 그 적정 주가는 한 84,000원 정도까지는 일단은 그 84,000원이 좀 지나가기는 했는데, 이런 84,000원 구간대까지는 다시 한번 좀 받는권이 나오면은 어느 정도 좀 이익 실현하는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 우선은 차트상으로도 2011년도 그 8월 유럽 위기에 따른 이런 주가 하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그 주가가 다시 이제 이제 회복 구간대를 이제 다시 이제 확인을 하고 다시 이제 되밀리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그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은 투자 주체들이 현재의 구간대에서 일부 이제 기다리지 못하는 패턴들이 나오고 있어요. 결국에는 내가 주식을 한 6개월, 1년 이렇게 들고 있었는데 이제서야 내 매수가가 왔기 때문에 나 이제 묶여있던 자금들을 이제 풀 거야 하는 이제 차익 실현에 대한 매물들이 이제 좀 나오고 있다라는 이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에 대한 매물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어느 정도 소폭 조정을 받을 것이라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감수를 하시고 일단 이걸 보셔야 될 것 같고, 아직 그 이전에 대한 매물권에 대한 이런 부분을 좀 소화를 시키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한 단기적으로는 중기적으로도 보신다면은 오히려 좀 보유로 관점을 보실 수는 있겠지만,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오히려 한 84,000원 구간대에서 좀 비중을 좀 축소를 하신 이후에, 혹은 만약에 84,000원 주지 않고 주가가 다시 되밀리는 흐름들이 나타난다면은 오히려 내가 이거 수익 구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또 못 팔아서 아쉽다라는 이런 아쉬움이 또 남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목표 주가를 확인하지 못하고 되밀릴 수 있는 이런 자리를 좀 감안해서 한 77,000원 이탈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전량 매도는 아니더라도 비중 축소는 어느 정도 하시고 보시면은 상당히 좀 괜찮은 대응 전략을 좀 잡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런 의견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좀 중기적인 투자 관점으로 본다면은 저는 주가는 한 95,000원대까지는 일단은 장기적으로는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한 단기 목표가 현재 비중을 좀 일부 챙기시라는 부분은 84,000원에서 비중을 좀 줄이시고, 그리고 한 최종 목표가 한 95,000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딱 한 종목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인데요. 25,000원에 25%입니다.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상당히 오랫동안 주가가 바닥을 기었었고요. 또 굴삭기 판매라든지 중국 내 판매가 저조하다 보니까 주가가 약세를 탈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좀 상황이 개선되어 가는 분위기가 있고요. 또 기관들의 매수나 외국인들의 매수가 추가로 들어오기 때문에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쪽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23,000원권 정도가 저항 라인이고요. 그 저항 라인의 돌파가 나오냐 못 나오냐에 따라서 목표하신 그 매수가까지 목표가를 조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23,000원대 돌파 여부에 따라서 매매를 결정짓는 쪽으로 방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의 답변을 드리는 것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이어서 해드리도록 하죠. 자 오늘은 양순모, 최병권 두 분의 전문가가 이렇게 답변을 드렸는데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월 25일 수요일 순서 센투자 플러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설 연휴 때문에 오늘 첫 방송인데도 벌써 한 주의 중반이 훌쩍 가버렸습니다. 이번 주 장세 이제 이틀 남았는데요. 좋은 모습 보이길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수급 면에서 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는 듯해 보이니까요.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